자, 컨텐트 박스에서는 아까 보셨던 카드 섹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몇 개를 더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순서 바꾼 게 낫나? 뭐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건데 다른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고 돌아오든지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컨박스와 비슷한 별도로 그냥 카드 리스트, 저것도 아까 카드인데 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하나, 카드 리스트 라기보다는 뭐 리뷰, 리뷰라고 하는 아이의 컴포넌트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 자리에도 여러분들은 review.js 만드시면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js 말고 jsx라는 파일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요? 그냥 jsx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냥 jsx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불러올 때는 jsx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단 한 개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export, default, function, review, 네, 그리고 return. 자, 들어갑니다. 뭐 딱히 뭐가 없다 그러면 div 같은 걸로 아니면 빈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클래스 네임 하나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써주시면 되고요. 전 또 화살표 썼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거를 리뷰 A력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코드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리뷰를 작성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글을 쓰게 만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폼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겠죠. 메소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냥 딱히 중요한 거 아니다, 누구나 공개해도 상관없다라면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니까 사실은 포스트, 그 다음에 액션 딱히 없기 때문에 임시로 처리하면 끝나겠죠. 자, 여기다가 필드셋 쓰면 뭐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레전드 리뷰 작성. 자, 이제 여기 자리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 씁니다. 인풋 하고 뭐 id 리뷰 박스 리뷰 텍스트 써주고, 네임 하고 리뷰 텍스트 써주고, 밸류 없으니까 패스. 그러면 이 열심히 여러분 리뷰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다가 이제 결과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뭐 전송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전송할 수 있게끔 버튼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타입 버튼이고 내용 전송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올라가든지 뭘 하든지 표현을 하겠죠. 열심히. 자, 일단 지금은 뭐 전송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보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을 뭔가 열심히 작성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가 담아서 노출되게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const 대괄호 하나 만들어주고 use state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들어갈 값이 자 요거 값 없잖아요. 값 없으니까 비어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뭐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는 리뷰를 작성한 어떤 내용을 쓸 겁니다. 그러면 리뷰와 set 리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해당하는 리뷰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set 리뷰는 당연히 함수죠. 어떤 데이터가 열심히 작성한 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어떠한 인풋에 작성한 내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on change예요. on change. 그럼 이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쓸 건, 우리는 함수를 그냥 따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뭐 fn review set review 뭐 change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fn review change는 const 이곳에다가 기능을 쓰게끔 함수를 써주겠죠. 무엇을? set review에 들어갈 어떠한 데이터를 담아주게끔. 자, 위에 use state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import가 빠졌습니다. import 하고 use state 하고 from 리액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써주시면 사실 다 동작을 하는데, 가끔 이제 리액트의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리액트라는 표시는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메인 상단에서 끌어와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은 다 합니다. 자, 해당하는 요 i에 우리가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해당하는 인풋을 선택을 해서 인풋에 뭔가 데이터가 변하면 onChange 또는 뭐 확인 누르면 뭐 해라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를? value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하는 i에 요 이벤트 처리가 되는 i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가? 이 target value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요 이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달받는 거는 여기서 전달받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add event listener 하고 기능 핸들러 쓰고 그 뒤에 컴마 쓰잖아요. 그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이 리뷰 자리에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제대로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사를 하고 써보겠습니다. 자, 되게 조그맣네요. 야, 이거 글씨 어떻게 쓰니? 리리리리리리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뭔가를 변화를 감지합니다. 무언가 tru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네요. 왜 true라고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그냥 true라고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value라고 제가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다 보니까 생긴 문제네요. 빼시든지 비워놓든지 해서 여기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해당하는 글자에 맞게끔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써질 때마다 그 변화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review.scss 하나 만들어서 약간의 디자인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야겠죠. import 하고 스타일 안에 들어가는 review.y. 기본적으로 CSS 관련돼서는 그냥 import로 불러오고요. JS는 from이 들어갑니다. 잘 구분을 해주십시오. 물론 나중에는 얘도 위에 있는 형식처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지금은 없으니까. 자, 약간의 디자인. 자, 리뷰 에이리어 있으니까 적용을 해서 가로값, 높이값, 뭐 마진, 위아래는, 좌우는, 패딩 필요하면은 위아래는 패스 나머지.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설정해주면 걸맞춰서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 리뷰 텍스트만. 높이값 30픽셀 정도면 그래도 좀 커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패딩 넣어줍니다. 가로값도 하나 써줄까요? 가로값. 그 다음에 보더, 버텀, 2픽셀, 솔리드 하시면 이렇게 윗줄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P.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마진타, 글씨 색깔, 네.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 하면 뭐 되지 않을라나? 됐어요. 사이즈가 아예 없다 보니까 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높이값 이렇게 써주면 뭐 충분히 투명하게 적용을 되겠죠. 자, HTML에서는 우리가 밸류를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빈 형식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게 좀 희한하게 이렇게 빈 값으로 만들어 놓고 글씨를 쓰시면 안 들어가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아예 밸류 자체의 값을 삭제를 하시면 그제서야 값이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빼버리세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굳이 쓰지 않고 처리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안 예뻐서 그냥
살짝 건드리고 있는 거고. 내용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글을 쓰면 이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인식이 됩니다. 자, 이것은 모두 use state 상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이터는 문자 자체가 맞으니까 그 문자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use state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use effect라고 하는 아이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 use state와 use effect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을 나눠서 쓰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자, 단순하게 use state는 여러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능에서 변경될 기능 또는 내용을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내용에서 변경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함수 또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이니까 API가 맞겠죠. 그러면 자, use effect 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 그냥 상태 체크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썼을 때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보여드렸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여기서 글을 쓰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물론 이 2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가, 즉 변화 시 어떠한 기능은 확인, 체크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얘기할게요. use effect는 단순하게 상태 체크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료를 불러오는 fetching.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fetc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etch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 use effect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리액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use state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여기 들어가는 값 첫 번째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값으로 도출되게끔 만들어 준 거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당연히 빈 값이겠죠. 아니면 뭐 글자를 입력하세요 쓰겠죠. 그러고 나서 글자를 쓰면 그 바뀐 값으로 대처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럼 use effect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상태 체크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use effect라고 쓰시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썼다. 자, use effect라고 쓰고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때 use effect는 리액트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불러와 줘야 됩니다. 불러오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set timeout처럼 함수가 내장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보고 싶은 아이는 첫 번째 콘솔 로그를 통해서 리뷰에 대한 값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놓으면 처음에 새로 고침을 딱 하자마자 뜨는 게 저 내용입니다. 물론 유즈 이펙트가 없을 때에도 떠요. 희한한 건 글자를 쓰면 동작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해당하는 콘솔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되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뚱하게 나와요. 유즈 이펙트라는 기능 안에 담으시면 실질적인 결과물은 똑같긴 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해석이 되죠. 왜? 유즈 이펙트라는 것 안에서 내가 이 리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이펙트, 어떠한 효과 기능이 먹으면 어떠한 내용이 변화되거나 처리가 되는 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값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체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추가적인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열로 붙여요. 아무런 배열을 붙이지 내용 없이 붙이면 보이시나요?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변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한 번만 보여주는 거죠. 즉 유즈 이펙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그냥 쓰면은 뭐든 관계없이 그냥 변화를 인지를 해서 죄다 콘솔장에 띄워버리는 불편함이 생기는 반면에 유즈 이펙트가 들어가면 자, 밑에 대괄호가 들어감과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배열 형식의 대괄호가 들어감과 동시에 최초에 한 번만 나타나는 걸 인식하게 되고 이후에는 어떠한 자료가 내용이 변하더라도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확인하기 편하죠. 아 그럼 난 변하는 거 같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거 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써주시면 돼요. 리뷰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아까와 동일하게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라 최초에 한 번과 이후에 그 변화를 감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유즈 이펙트를 써서 내용 체크와 상태 체크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자, 또 다른 패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건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시가 없으니 어딘가 제가 내려놔서 자, 미리 설치하겠습니다. npm install axios를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엑시오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엑시오스 들어가시면 npm install axios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당연히 리액트 서버 멈춰놓고 설치를 하시면 이제 이 아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 npm 스타트로
동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 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긴 하겠습니다만 import 이용하시고 from axios를 불러와서 사용할 겁니다. 아래쪽에 뭐 cdn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import를 통해서 axios를 불러와서 사용할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당연히 axios겠죠.